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반에 강백호 선수랑 라모스 선수의 이탈로 정상적인 중심 타선에 구축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타격 득점 생산력 지표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박병호 선수가 그 시즌 초반에는 좀 중심을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박병호 선수가 현재 같은 경우는 타구 속도라든지 배럴 타구 비율, 강한 타구 비율 전부 다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팀에서 원하는 거는 장타를 기대를 하고 영입을 해온 선수인 만큼 본인의 역할을 120%, 150% 이상 현재까지는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가치를 좀 말씀드리면 승리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홈런이 있었습니다. 27개의 홈런 중에 이 홈런 발생한 경기가 25경기였는데요. 승률로 보면은 6할이 넘습니다. 그만큼 박병호 선수가 우리 팀의 역전이나 동점 그리고 3점차 이내 이런 상황에서 홈런을 치면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 초반에 어려웠던 그런 중심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박병호 선수가 영입이 되고 그 장타력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채워주면서 타격에서 좀 평균 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상 효과라고 야구 팬분들이라면은 많이 아실 텐데 분명히 저는 우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장성우 선수가 그 퍼포먼스가 작년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봤을 때 득점권에서 장성우 선수가 3할 2푼 이상의 타율을 보고 OPS가 1이 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우상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 보여주고 있는 성적은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효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네, 박병호 선수 영입 효과. 박병호 선수의 영입은 우리 팀한테는 긍정적으로 좀 많이 판단을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주전 포수가 장성호 선수지만 어떻게 보면 백업 포수로 출전하고 있는 그렇죠. 그 김준태 선수가 장성호 선수 공백이 조금 있을 때도 그렇고 장성호 선수의 어떤 휴식 시간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수로 지금 출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김준태 선수가 또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준태 선수가 근데 그 경기를 나가는 상황이 초반에 좀 매우 어려웠습니다. 리그 환경을 보면 왼손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1, 2선발들이에요 다. 그런 부분에서 너가 나갔을 때 왼손 나갔을 때는 실패 확률이 더 높으니까 더 과감하게 쳐도 된다. 근데 자기는 그런 환경 자체가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른손 투수 이제 안우주 선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안우주 선수 만났는데 공을 야구인들이 말하면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 강한 타구죠. 이 김준 선수가 그런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장성훈 선수에게 또 휴식을 주고 또 벤치에서는 이제 또 김준태 선수의 타격을 또 믿으면서 전폭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포수 포지션에서 이 전체적으로 전력이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리그에서 거의 가장 경쟁력이 맞습니다. 좋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포수 포지션에서 어쨌든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팀의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두 선수가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이블 세타들도 또 주요 좀 활약을 했거든요. 팀은 조금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구심점을 잡아준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조용호 선수, 김민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이 테이블 세타에서 많이 차려주고 이제 박병호 선수가 좀 해결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결국에는 조용호 선수의 저는 가치를 좀 말해주고 싶어요. 이 타자들의 본능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카운트에서는 공격을 시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뒤에서 올해 유독 유심히 봤을 때 이 3볼 카운트에서 원 스트라이크를 먹고 그 다음 카운트에서 타자들이 좀 공격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 공을 또 지켜보더라고요. 이거는 좀 봤을 때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컸어요. 이거는 이 선수의 장점은 공을 보는 것도 있지만 나는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투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다. 하지만 또 팀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을 또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번 타자인 조용호 선수가 그런 식으로 투수를 늘려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서 상대 투수도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더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정대 선수가 어느 시점부터 그 라인 드라이브 타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서 또 출루를 또 많이 해주고 있고 그렇지. 그러면서 득점력이 전체적으로 팀 득점력이 향상이 되는 역할에 굉장히 좀 키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승에 그만큼 또 좋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나 스텝에서는 또 인내심 갖고 기다려준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이 결국 6월달, 7월달에 이제 폭발하는 시즌인데 결국에는 배정재 선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타격폼을 수정을 했습니다. 노스텝으로 이제 타격을 시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컨택률을 높이고 이제 말씀드린 라인 드라이브 그리고 노스텝을 쳤다고 또 강한 타구 비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예전에도 언론에도 나왔지만 SSG 그때 경기 때 유현진 선수가 좀 피드백을 좀 줬는데 그게 또 맞아 떨어지면서 그 이후로 또 전체적으로 성적이 또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배정재 선수가 결국에 본인 스스로 어려운 거를 또 이겨냈고 코칭 스태프랑 선배들의 또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야수 쪽에서도 또 트레이드된 선수가 있거든요. 네. 장준원 선수와 이시원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장준원 선수가 오면서 심우준, 오윤석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긴장감을 또 갖고 서로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준원 선수 하면은 그 3루로 출전했던 첫 경기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데 굉장한 호수비를 그때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넘어지면서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루에 송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데 어떻게 보면 내야의 점포전선을 소화를 할 수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그에 더해서 좀 중장거리로 좀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야수로서 좀 강한 타구를 만드는 선수가 그렇게 리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고요. 또 이시원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외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고 뭐 주력 자체도 뭐 평균 이상이고 컨택률 자체는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선수도 외야에서 뭐 더 좋은 성적을 보면 주전까지 아니면은 이제 백업에서 이제 송민성 선수와 이제 경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야수에 이제 트레이드를 한 선수들을 봤을 때 시너지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들고 계속 그 야수 쪽에서는 뎁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팀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뎁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야진의 뎁스, 외야진의 뎁스, 포수진의 뎁스. 어떻게 보면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선수층이 두껍고 그때그때 필요한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팀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된 것 같아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좀 많이 됩니다. 수비와 좀 주루 쪽에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비 데이터가 나오는 가장 또 사용하는 게 DER이라는 숫자죠. DER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팀의 수비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제 인플레이된 타구, 그러니까 야구장 안에 인플레이된 타구를 이 팀의 수비진이 몇 %나 수비로 처리를 해냈느냐, 아웃을 잡아냈느냐를 사용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DER이라고 해서 수비 효율성이라는 말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DER로 봤을 때는 숫자가 낮는데 또 저희가 전력 분석에 또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뭘까? 그 타구 비율이 우리 팀은 이제 리그에서 3위. 안타를 줄 수 있는 거는 주고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확실하게 좀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를 잘 처리하는 게 이제 또 수비진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저희 팀은 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박병호 선수의 이제 공격력만 이제 엄청 올스타급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박병호 선수 1루 수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뭐 오재일 선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팀의 견제사 그 상대 팀을 죽이는 그런 확률 그 개수가 12개로 이 작년에 비해서 벌써 작년에 7개 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넘는 수치입니다. 그거는 이 박병호 선수의 태그 능력이거든요. 결국에 그 마지막 과정은 태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웃과 세이브의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박병호 선수는 그게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 타구 처리율도 매우 좋고 뭐 1루 가면은 너무 안정적, 포근해요. 너무 좋아요, 박병호 선수. 참으로 또 알아볼 또 수비 포지션이 또 2루수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그 포지션에 시즌 초에 많은 걱정들이 있었어요. 오윤석 선수가 어떻게 그 포지션을 잘 메꿔줄지. WAA라고 하죠. 윈즈 오버 에버리지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제 수비로서 팀에 얼마나 많은 승수를 가져다 주었는지, 평균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승수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말하는 지표인데 현재 리그에서 2위를 기록을 그렇죠. 하고 있을 정도로 좀 수비에서는 사실 걱정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본인 이상으로 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지금 지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경수 선수가 후반기 때는 분명히 활약을 할 거라고 또 믿고 있거든요. 박경수 선수의 그런 가치는 또 더그아웃이나 라카롬에서 더 빛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4등을 할 수 있는 그 또 원동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박경수 선수의 활약도 후반기 때는 좀 키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루 쪽을 보면은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다. 엄청 집중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거든요. 팬분들 왜 홈에 들어와서 막 죽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쉽더라도 다음번에 저런 상황이 나오면 세이브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은 컬러는 적극적이다. 네, 알포드 선수의 그 홈런 과정을 보면은 삼성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원볼 투스트라이크 때 던진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스트라이크 존을 그리거든요. 숫자로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1, 2, 3, 4, 5, 6, 7번이거든요. 그 7번의 이 핀포인트 거기는 어떤 선수가 와도 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또 속구에 밀리지 않고 그 불리한 카운트에서 또 그걸 이겨내는 걸 보면은 알포드 선수가 점점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종을 가리지 않고 어떤 구종이든 다 강한 타구를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게 저는 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 미국에서 했을 때 그런 누적 스탯은 이제 좀 외부 투구의 좀 스윙 비율이 높았다. 그런 걸 봤을 때 좀 선거한 자체가 조금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 들었고 또 강한 타구 비율은 워낙 높으니까 그 장점에 좀 기대를 해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이 좋은 외부 투구에 한국의 유인구들을 또 많이 던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선수가 점점 리그에 좀 적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선수가 좀 영리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벤자민 선수가 처음에 등판했을 때 한 경기 던지고 이 전완근 쪽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쉬었는데 솔직히 그때 너무 좀 저희가 바로 데려왔는데 부상을 당해서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계속 좀 보여줬었는데 본인이 얼마나 또 잘하고 싶었으면 또 그 본인의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힘을 써서 이 투구를 했나라 또 생각 보면은 또 너무 또 이 선수에 대한 이 팀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이 선수의 장점은 높은 타점이에요. 그래서 이 타자가 느끼기에는 각이 있다. 약간 이 높은 뭐 릴리스 하이트에서 내려오는 각과 그다음에 이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이 숫자는 이제 스윙 무브먼트, 이 직구의 스윙 무브먼트와 이 커브의 스윙 무브먼트 이 부분이 낙폭이 상당히 커서 이 선수도 이 한국 야구에서 좀 이 정립이 좀만 잘 되면은 또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높은 쪽에 구사되는 하이 패스트볼 그리고 낮은 쪽으로 구사하는 커브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은 그렇죠. 투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본인은 뭐 커터가 주구종이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막상 던져보니 포심하고 커브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사실 좀 기대 이상의 숫자들을 또 보여주고 본인의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리그에서 좀 좋은 역할의 선발 투수로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이 외국인 선수들이 오면 주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벤자민 선수는 어쨌든 이 포수 장성호 선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믿고 투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름 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벤자민 선수가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먹는 게 음식이. 네. 근데 제가 라커를 뭐 자료 전달하러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선수들이 가끔씩 와서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중국 음식을 좀 시켜 먹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잘 먹기 쉽진 않은데 선수들이 먹는 테이블에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벤자민 선수가 중국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적응력은 엄청나구나. 그리고 또 알포드 선수도 또 재미난 이야기가 알포드 선수 진짜 미국의 진짜 젠틀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코치님한테 인사할 때 좀 되게 외국인들은 에이 막 이러는데 알포드 선수는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삼루 코치님, 제이말 코치님이 야 이렇게 해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2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그 한국 문화에 적응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만큼 또 팀에 대한 애착도 있다. 약간 이렇게 좀 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프드 벤자민. 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8위부터 꾸준히 한 단계 올라와서 4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이 남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수들이 아직 매직은 다 안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그 삼성전에 한 번 보여줬는데 그 매직이 후반기 때 더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후반기 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수원 야구장에서 가을 야구가 될 날을 기약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